여러분, 1주택자의 종부세가 안 늘어났다. 예, 그게 아마 구체적으로 정부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기조였습니다. 기조. 1주택자는 보유세 자체가 안 늘어났다. 재산세도 안 늘어났고 종합부동산세도 안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표가 나오니까 1주택자들의 쉽게 말하면 보유세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중에서도 재산세는 한 30% 올랐다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요 55.9%까지 올랐다 하는 지표가 나온 거예요.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당장 말입니다. 주택하고 토지 여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총액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3조 3,471억 원이에요. 2018년 대비 얼마나 늘었습니까? 엄청 늘었죠. 1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1조 2천억 원. 가구수도 보면 납세자 고지에서 가구수 있죠. 인원수죠. 이건 가구수가 아니고 인원에다 하니까요. 46만 6천 명이 20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요. 59만 5천 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이게 12만 7,369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2018년에 낸 종부세가 한 해 전보다가 55.9%가 늘어난 거예요. 55.9%. 그러니까 1주택자에게 종부세가 폭증했다는 이야기예요. 폭증.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는 아닌 것처럼 계속 이야기했거든. 보유세 안 늘어났다. 1주택자. 천만의 말씀. 지표가 나오면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한다고 하니 참 속 터질 노릇이에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정부가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꼼수를 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 경제 지표 그리스 닮아갑니다. 그리스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가 좌파 정부 나서고 나서요. 국가 채무가 마구 늘어나고 이러니까 정부가 속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결국은요. 국가 회계를 거짓으로 썼다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결국 유럽 재정위기를 촉발을 시켰습니다. 저는 자꾸 이렇게 꼼수를 쓰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더 큰 문제는요. 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뒤로 가는, 그래서 저는 정부의 배신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다주택자 있죠. 11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슈퍼 다주택자 세부담은요. 1년 사이에 2.9%나 줄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배신이잖아요. 1주택자는 줄이고 다주택자는 늘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표가 나오니까 다주택자는 오히려 줄었더라. 그렇게 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 머쓱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참 웃기게 된 거예요. 웃기게. 다주택자가 이렇게 줄으리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다주택자를 줍니다. 10채 초과 다주택자 보세요. 10채 초과 다주택자.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한 거예요. 10채 추가 다주택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인원은요. 보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여기. 28,547명에서 32,200명까지 늘었습니다. 세금은요. 1259억 6,400만 원에서요. 1222억 8,600만으로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이게 정부의 배신이라는 거예요. 정부의 배신. 실수요자에게는 혜택을 더 많이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주택을 팔 것을
유도하겠다. 이게 세금 강화의 어떤 핵심이라고 했거든요. 없잖아요. 이게 무슨 세금 강화의 핵심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50세 초과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746억 원에서 660억으로 죽고요. 10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채, 아이고, 100채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있네, 100채. 100채 다주택자는요, 641억에서 565억으로 줄었고요. 여러분, 500채 다주택자도 있어요, 500채. 예. 11명에서 그것도 13명으로 500채 다주택자가 늘어났네요. 343억에서 255억으로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형국이죠. 정반대로 간 형국. 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반대로 갔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세정당국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지분 쪼개기 때문에 그렇다. 집 쪼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종부세라는 게 세대 기준으로 이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부과하잖아요. 개인별로 부과하니까 이게 종부세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9억이다. 9억까지는 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15억짜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종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부부가 공동명의로 바꾸는 거예요. 부부 공동명의로. 15억이면 7.5억 되잖아요. 그럼 종부세 면세 대상입니다. 이게 아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분을 분산시켜서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봐서는요.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뭔가 이 세금이라는 건요.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어떻게 하면 절세할 건가 절세 기법을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다시 말해서 규제를 계속해서 뻥뻥 때린다고 해서 이게 좋은 일이 아니란 뜻이에요.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그게 합법적이라면 쓰거든요. 이런 걸 감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이 최선은 아니거든요. 저는 법은 차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은 시장에 맡겨놓아야 되는데 자꾸 법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올가매면요. 절대로 이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당 일각에서는요. 또 세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세금 이거 부부 다 지분 쪼개기 하는 것 맞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대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면 또 안 나올까 봐요. 법이라는 것은요. 100% 다 막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시장은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되지 내가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시장은 점점 더 진화합니다. 그런 경제는 그 기본적인 사실인데 참 모르기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옥죄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